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떴네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릉에서 수원까지 한 3시간 이상 거리, 차로도 오랜 긴 거리인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강릉에 가서 선생님들 얼굴을 직접 뵙고, 이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알고 싶은 내용들을 좀 이 목소리의 공기 물결을 타가면서 직접 이렇게 대면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예, 역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랜선을 통해서 이렇게 랜선으로 말씀드리게 돼서 이제 아쉬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봤더니 8개의 강의 일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공부하시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강릉지속협에서 고맙게도 저희 수원시 공인행정고 사례를 아마 이 지속가능 발전 강의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가능 발전과 수원시 공인행정고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수원시 공인행정고라는 사례가 우리 지역사회와 지속가능 발전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수원에서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화면이 좀 띄워져 있습니다. 수원시 공인행정고 이야기라고 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무척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래서 그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캡처해서 첫 번째 화면에다 이렇게 놓아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인데 요 구절이 저희 지속가능 발전 가치, 지속가능 발전 개념과 관련해서 그런 사고와 철학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놓은 구절인 것 같고, 또 공유냉장고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공유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해 버려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지속가능 발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현재의 자원과 먹거리와 현재 자연 환경을 남겨두라. 그러는 잘 보존하라는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이 정의 개념과 관련돼서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라기 내 이웃을 위해서 먹거리를 다 막 가져가지 말고 다 수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이 개념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자 공인냉장고가 추구하는 그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따왔습니다. 따와갖고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처럼 우리 오랜 우리 인류의 조상들도 이러한 공유 개념,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어디서 새롭게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세월 인류가 우리 안에서, 우리 본능 안에서, 우리 사회 관계 안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이렇게 실천하고 운영하고 삶의 생활의 한 곳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절을 따왔습니다. 먼저 이 공인냉장고의 사회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냉장고가 그냥 나눠 먹는 거, 어떤 냉장고에다 먹거리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 공인냉장고가 갖고 있는 가치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서두에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길게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먹거리가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에게 어떤 의미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다시피 저희가 먹거리를 먹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거리를 우리한테 절대적인 그 물질이에요, 물질.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러한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식물이나 이런 걸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인간은 광합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먹거리를 외부로부터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뭐 밥은 하늘이다, 뭐 밥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이 먹거리를 우리가 뭘 먹느냐에 의해서 인간이 자기 몸의 구성물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우리 이제 저희 과학자들에 의하면 초기 채식을 하다가 이제 육식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잡식 동물인데 그리고 또 먹거리의 생산 방식도 수렵과 채집 단계로부터 그 5만 년 전에 예, 1만 년 전에 농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먹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새롭게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도 이 농업의 출현 이후에 또 이렇게 규모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그 구조라든지 그 뭐 계급 구조라고 그러죠. 구조라든지 농업의 방법이라든지 이게 노동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먹거리가 우리 인간 사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인간 사회 운영과 우리 호모 삼피엔스의 생존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왔나, 우리 존재를 어떻게 구성해 왔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만의 먹거리 정체성이 있어요. 또 일본인들은 일본인들만의, 미국인과 또 서양인들은 각 민족들을 보면요, 그들 고유의 먹거리 정체성들이 있어요. 고유의 기호가 있고 또 그들의 고유의 종교라든지 지리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먹거리의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먹거리를 먹는 방법도 좀 틀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또 사회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 먹거리는 우리 정체성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적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화되면서 우리 식생활 체계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식생활 체계가 우리의 건강이나 최근에 보면은 고혈압,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또 인스턴트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고혈압이냐 당뇨라든지 다양한 성인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회용 식사가 간편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험, 또 식량과 관련돼서 누구는 굶고 있고 누구는 너무 많아서 버리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요, 지구적으로요. 이런 그래서 먹거리와 정체성, 어떤 사회적 변화와 관련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공냉장고를 단순히 접근하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요, 먹거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 이제 시장 가격 체계에 의해서 가격을 중심으로 먹거리에 접근하는 방법이 일반화됐어요. 물론 이제 그 건강, 환경, 역시 이제 제철 음식이나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단맛, 가성비, 편리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먹방이라고 그러죠, 먹방. 이렇게 하면서 우리 먹거리 식생활 체계가 엄청 이렇게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그 오래되신 분들 또 생각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하는데 이 3번의 식사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지킬 건가, 우리와 우리 이웃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건가, 또 어떻게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한 끼를 먹더라도 사회를 배려하고 환경을 배려하고 우리 지역을 배려하고 우리 또 전통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치를 갖고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분들도 지속가능 발전 가치에 의해서 유지하려는 분들도 있는 반면 오직 싸게 이렇게 먹거리를 팔고 오직 싸게 이렇게 유통하고 공급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 먹거리와 관련해서 이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공인행장고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2015년도에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의 대표들이 밀라노에서 모여갖고 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라는 것들을 하고 그걸 유엔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죠? 이런 적이 있었던지. 2015년. 2015년에는 SDG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유엔에서 뉴욕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밀라노에서는 먹거리 정책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항목을 이제 살펴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트워크를 증진하고 풀뿌리 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지역 공동, 커뮤니티 부엌이나 사회적 먹거리 나눔 공간 등이 있는데 이를 사회적 평화성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도시 대표들이 약속을 합니다. 예. 그다음 37번 항목에는 생산, 제조, 소매, 케이터링, 도매, 적격에 손실되거나 폐기될 수 처해져 있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가능한 경우 식용으로 재유통함으로써 먹거리 낭비를 줄인다. 그래서 여기 먹거리 정책 협약에 보면은 먹거리를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라는 또 우리의 그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먹거리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사고와 또 어떻게 우리 식량 낭비를 줄일 것이냐라는 관계에 대한 그 항목이 적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먹거리의 관점에서 밀라노에서 정책 협약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다루고 있는데, 12번 항목, 이 12번 목표죠. 9월 12에 보면은 9월 12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인데 거기에 이런 12-3의 세부 목표에 12-3 타켓이죠.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 낭비를 2분의 1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을 감소시킨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해야 될 타켓 중에 하나가 식량 손실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식량 낭비를 방어하는 겁니다. 식량 낭비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인행장고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SDG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지속가능 공인행장고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에 25억 톤 정도가 곡물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매년. 이 25억 톤이면은 현재는 추정 인구가 이제 지구 치유적 인구가 78억인데 당시 이제 당시 이제 이게 2009년도 건가? 예, 세계 인구 70억 명이 매일 1kg씩 나눠 먹어도 남는 양이 이제 곡물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중에 38%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저희 유엔에서 세계 식량기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거의 40%에 육박하죠. 이렇게 심각하게 식량 손실이 심각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통계치를 보면 약 10억 명의 세계 인구가 지금은 한 78억 정도 되는데 10억 명의 이상의 인구가 식량 부족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실제 굶어 죽고 있는 인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식량 부족, 식량 낭비로 인해서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이런 이제 통계를 좀 보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영양 실조에 또는 식량 부족에 의해서 심각한 인구가 있는 이유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동물성 식품 소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키우는데요. 곡물 사용량이 엄청나요. 실제로. 그 다음에 바이오 연료, 우리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곡물을 사용해서 옥수수에서 알코올을 뽑아낸다든지
감자에서 알코올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그 바이오연료 생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 단계에서 식량 손실이 엄청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확인할 수 있듯이요. 그 경기도에서 한국에서 하루 음식물 쓰레기 폐기량이 14,447톤인데 2018년 기준 이에 대한 그 음식물 쓰레기 폐기 처리하는 비용만 환경부가 추정컨대 한 8천억 원이 매년 처리를 8천억 원을 들여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도 한 20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어요. 경기도에. 저희가 372톤인데 저희가 1등입니다. 1등. 수원시가.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기초 단위로 125만 정도가 되는데 인구가 제일 많아요. 기초 단위로. 인구가 제일 많은데 경기도에서만 있다는 통계를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발출량을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1인당 배출량도 보면은 10위로 하고 있어요. 1인당 음식물 폐기량 발생량이 10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수원시도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UN 그 WHO 그 세계 식량기구 발표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수원의 실제 상황도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통계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이 사실은 이 공인냉장고를 최초로 전 세계에서 최초 시작한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시민사회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뭐 국가가 시킨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독일에서는 공인냉장고로 안 그러고 이제 거리냉장고라고 그래요. 거리냉장고로 이렇게 골목에 하나하나 설치를 하면서 잉여 먹거리를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물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음식들을 서로 이웃 간에 나눠 먹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이제 환경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이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이. 왜냐하면은 기초생활보장에 먹는 문제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뭐 의식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가는 기초생활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요즘 경기도 내에 화성, 수원 이런 데가 이제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 기본조례의 먹거리 기본권을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냐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보장은 모든 사람이 그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또 개인의 그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다. 그게 먹거리 보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경기복지재단의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경기도에 지금 인구가 한 1,300만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50만 명이 결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복지재단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경우에도 125만 중에 약 3.9%, 이제 3.3%, 경기도 3.9%, 3.3%,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에 의해서 커버되는 수혜자가 한 3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2만 5천 명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거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이 이제 먹거리 결핍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7년 말부터 저희가 논의를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은행정보 세대를 설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수원시 공인행정가 급격히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용자들도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수원시 공인행정고의 이제 접근은
좀 비시장적인 방식, 또 비제도적 접근 방식으로 그 마을 안에서의 복지 시스템, 내재적 복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그런 사고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는 자기가 가난하거나 자기가 문제가 여기 여러 가지 취약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 지원을 해줘요.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 국가복지 제도는. 근데 일시적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기가 취약계층이라는 걸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까 그 2만 5천 명이라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에서 의해서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비제도적 방식의 하나로서의 국민행정고를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것을 2017년도에 이제 중간지원자들이 모여서 상당히 좀 논의를 해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수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참여하고 자봉도 참여하고 저희 지속협 같이 해서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해나갔는데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한번 공유 냉장고를 시작해보자 이런 사고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여기 이제 다니엘 벨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세계화 시대의 국민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작고 작은 문제,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결하기는 너무 크다. 간단히 말해 규모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보니까 소위 이제 이 국가복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공인냉장고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접근을 했는데 저희 지금 3년 6개월을 제가 운영하면서 매우 적절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냉장고를 접근하는 있어서 커먼즈라는 개념을 제가 좀 인식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커먼즈는 뭐 공유 또는 공유 공동체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이 커먼즈에 대한 정의를 보면 물질적, 비물질적 대상과 이를 공동으로 이해하는 방식, 관행, 문화, 제도, 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볼리어라는 학자는 자원, 공동체, 일련의 사회적 규약을 공유라고 한다, 또는 커먼즈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자연환경, 먹거리, 숲, 산림이라든지 뭐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누구도 주인이 아니었고 우리 인류가 자연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과 사실은 공유하고 있었어요.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발생되면서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죠. 이제 18세기에. 그러면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이 시작됩니다. 인클로저 운동이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굉장히 잔인한 운동이었는데 봉건 영주들이 이를 공유주로부터 농노들을 다 추방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 추방 과정 우리가 이제 산업예비군의 탄생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산업예비군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공장에 다 이제 취직을 해서 공장의 노동자가 돼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공유주로부터의 추방이라고 그럽니다. 공유주로 추방.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었는데 제주도에 세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옛날 이제 이 해설자들이 제주도에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왜 뭐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희 제주도에는 옛날에 원래 거지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들어봤더니 거의 완전히 제주도의 한 마을 단락들은 이 생존 곤종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가면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채집을 하려고 이제 나가면은 그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오거나 이러면 그 마을 공동체가 그 집의 자식들이나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그래서 거지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존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공유를 했었던 거예요. 먹거리도 공유하고 주거도 공유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런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모든 공유지에 대해 소유자들을 부여하고 그죠? 이제 사적 소유가 이제 광범위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가 탄생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공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낯설어요. 다 주인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남미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민영화가 70년대 대처리즘이라고 그러죠. 대처리즘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광범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그 사유화가 민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공공기관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던 전기, 물 이런 상수도 시설들을 민영화시키면서 물값이 폭등하고 전기 가격들이 이제 폭등하고 막 이런 데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후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언제서부터 이 공유주로부터 추방됐는지 이런 개념들을 역사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이 책을 써서 노벨상을 타요. 예, 이게 뭐냐면은 70년대에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민영화가 하고 모든 공유주의에 대해서 사유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런 이제 시장 자유주의만이 올바른 것은 아니고 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공유의 희극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소위 공유주의에 대한 연구를 이분이 이제 오스트롬 교수가 실제 공유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동체가 어떻게 공유지를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뭐 일본, 태평양 지역, 미국, 유럽, 뭐 스위스 이런 데를 다 두져갖고 그 공유지들을 다 발굴을 해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공유도시 운동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온라인에서도 위키피디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공유가 관념적인 것이 실제 원래 공유의 공동체가 있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그 세계적인 실제 사례들로서 많이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공유 냉장고죠. 그래서 이제 공유 개념에 대한 이런 맥락들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냉장고 관련돼서 이제 수원으로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중간 조직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이 이제 그 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냐면 사실은 행정이 하는데 공인행정고를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서울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 서울시는 이제 그 어디다 설치를 했냐면 동사무소에다 다 설치를 하고 그랬어. 공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다 안 되고 문 닫고 뭐 이제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민간에서 했는데 민간에서 하다가도 이게 잘 항상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수원은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코어 역할을 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 개념이 뭐냐면 정보기관이나 기업, 시민사회에서 강적 협력 구조를 만들고 연계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활동과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이제 저희가 개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강릉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또 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뭐 마을 만들기 센터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나 그 강릉에도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을 중심 이 코어로 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공인냉장고 사업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 지원 조직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공인냉장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어떻게 사고와 설계를 했냐면은 주민이 운영하되 중간 지원 조직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행정은 매우 간접적인 형태로 이제 이따 제가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주민 중간 지원 조직 행정과 관련해서 이 민간과 중간 지원 조직과 행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들끼리 모여갖고 운영하는 형태로 공행적으로 운영하자고 코어 그룹으로서의 중간 지원 조직이 대거 이제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원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공유냉장고 출발 배경은 식량 낭비, 그다음에 이 쓰레기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민의 먹거리 접근권을 어떻게 할 거로 해결할 것인가, 마을 안에서 이러한 이제 출발 배경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먹거리 낭비, 그다음에 먹거리 공동체를 복원하고, 우리 마을 안에 있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던 이웃 간의 먹거리를 나누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리고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먹거리 조건을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저희 설계 중심 사고는 주민 중심의 마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코어 역할을, 지원 체계 역할을 하는,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키워드죠. 접근성, 개방성, 비낙인성, 여기 이제 스티그마죠. 비낙인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 건강성의 원칙들을 한번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요거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협의회가,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중심이 되고, 적절히 중간 지원 조직들이 협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들을 구축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는 전략적으로 먼저 2018년도에 구시가지 찰성인 계층 밀집 지역,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전략적으로 설치를, 그쪽에다가 에너지를, 저희 역량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커피숍, 식당, 마트, 관리사무소, 뭐 마을센터, 생협, 생활협동조합을 말하죠. 이런 매장 입구에다가 저희가 이제 냉장고를 핵심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대한 낙용 효과를 방지하고,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들을 모아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규칙이,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유는 그냥 방임이 아니에요. 모든 공유에는 규칙이 있어요. 관리 규칙이 있거든요. 이용자 규칙이 있는데, 오스런 교수도 보면은 그 책에서 보면은 모든 공유지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시민들의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 접근성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책임 있는 자원관리자를 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매우 느리게 설치를 해요. 뭐 1년에 막 20-30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막 3개 이렇게 매우 조심해서 설치를 저희가 지금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정 장치들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냉장고 이용자 매뉴얼을 부착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들은 요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모여서 저희 지속협의, 야 모여라 그랬더니 이제 모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3가지 방향성을 같이 이제 합의를 합니다. 마을 주민 중심으로 공동 냉장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속협에서 그냥 마을별로 막 가서 설치할 수 있고, 뭐 지속협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을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마을 안에 이거를 운영할 역량이 있는지, 결의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진짜 책임 있게 관리하실 분들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저희 그 마을에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실제 설치를 했고, 저희 이제 자꾸 이제 지금도 그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낙인 효과를 가난한 사람들만 먹는 그 시혜적 공유냉장고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호 호혜에 의해서 서로 나눠 먹는 냉장고가 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이렇게 방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물론 상당 한 70% 이상의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희 수원시 공유냉장고가. 그럼에도 이분들이 어떤 스티그마란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떳떳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사례이지만, 제가 이거를
그 매년 또는 그 지난주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어디 저기 인천의 그 구청장님이 공냉장고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오셔갖고 이제 제가 인천지석협 인천에 이제 학산이라고 있는데 추미월이죠. 추미월 구청장님이 이제 지시를 해서 오셔갖고 벤치마킹을 오셨더라고요. 내가 공냉장고에 있어서 절대 조건이 있는데 이것만 하면은 한 60%는 해결합니다. 60, 70%는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관리자하고 자원서입니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데 핵심은 이제 사람이에요. 냉장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은 책임감 있는 시민 운영자가 있으면 절대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저희가 인터뷰를 철저히 하고 이분들이 자원성을 갖고 있고 마을 안의 사회적 공감력이라든지 네트워크 능력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충분히 인터뷰를 해갖고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요. 그리고 그 설치할 때도 이 운영자한테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 저희가 회수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중단할 테니까 냉장고 해소해 가세요. 그런 문이 없어요. 지금 26개가 있는데 그런 문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재미있어요. 사실은. 냉장고 운영하는데 마을에서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장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들어오면은 뭐 자꾸 실내에다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 절대 설치를 안 해줘요. 24시간 개방이면 밖에 있는 데만 설치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개방성 있고 안정성 있고 접근성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뭐 밤늦게라도 또 새벽이라도 언제든지 와서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고 먹거리를 공유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조건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해줘서 나중에 혹시 강릉에서도 이제 공냉장고를 할 기회가 되시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관리 방식은 뭐 이렇게 해서 각종 공냉장고 공유하고 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시하고 편안하게 가져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요런 걸 다 붙여놨어요 냉장고에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26개 한 군데가 저기 철수를 해서 지금 25개인데 그 25개의 주요 이용자들을 보면은 수원은 이제 노인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원에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 120만 중에 독거 노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냉장고를 이용하시는 주요 이용자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도 내고 그랬었는데 노인층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층들, 뭐 생협조합원들, 마을 주민들, 뭐 다문화도 저기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 6만 명 정도가 있는데 수원시 인구 중에 한 6만 명 정도가 다문화도 많이 이용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뭐 취약계층들도 이용하고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청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직장을 잃은 이제 청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요거 나중에 저희가 요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들이 많다는 거. 제가 이제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 공냉장고를 운영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나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설치하고 지나면은 초반부서부터 이 공인냉장고에 대한 먹거리 관계망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예, 거기 이제 관리자 우리 매니저라고도 하고 뭐 선생님들, 통장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관리자 선생님들이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냉장고를 매개로 해서 먹거리 관계망들을 쫙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매일 거기에 이제 먹거리가 이제 공유가 되고 나눠 먹는. 그다음에 처음에는 냉장고가 이게 뭐지 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궁금해서 쳐다보는 분이 있다가 아 이게 갖다 놓고 갔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 이제 한 명이 막 10개씩 가져가시는 막 싹쓸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규칙이 만들어져요. 규칙을 냉장고에다가 이용자 동의 규칙이라고 그래갖고 한 명당 한 사람 한 명당 한 개만 가져가세요. 뭐 그다음에 이제 식중독과 관련돼서는 본인 책임이고 유관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냄새라든지 이런 거 맡아보시고 이런 이제 규칙들이 사용자 규칙들이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전부 부착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하나의 문화로 마을 안에 이게 공인냉장고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하나의 이제 그 공유 문화로, 하나의 먹거리 나눔 문화로 그 마을 안에 하나의 습관으로 정착이 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강릉에서도 만약 이걸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거의 공인냉장고 문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인냉장고 하나당 마을과 마을 밖에서 네트워크가 먹거리 공급 또 먹거리 공유 네트워크 이렇게 지원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사실 여기 지금 적시된 거 말고도 우리 공급망들이 여기 이거에 한 내가 보기에는 두세 배 더 공급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먹거리를 공유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쫙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냉장고 관리자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공유를 안 해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매일 공유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주말도 없이 노는 날도 없이 매일 공유되는 걸 보고 이 공인냉장고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흐뭇해하고 보람차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공인냉장고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공인냉장고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이 홍보지를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에다가 배포를 엄청 했어요. 이렇게 배포를 하고 이렇게 찌라시로 해서 유인물이죠. 유인물로 해서 중국어로 영어로 심지어는 어떤 공인냉장고는 러시아어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공인냉장고 관리하는 선생님들이요 러시아어로 여기 뭐야 어디 나라더라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갖고 거기다 붙여놔요. 다문화 지역이 많은 데는.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어하고 영어로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부착을 해놨는데 이게 또 현장에 따라서 언어로 이렇게 막 번역을 인터넷 들어가서 번역을 해갖고 이렇게 부착을 해놓으시고 있고 저희 수원이 이렇게 나뭇잎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연이 주소지하고 연락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유인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들을 이제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데다 찾아갖고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리네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공인냉장고를 하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공유 부엌과 공유 식당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는 공유 식당을 한 6개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3개로 줄어들었는데 계속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인냉장고 한계와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 공인냉장고가 먹거리 공유의 한 방편이지 먹거리 공유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먹거리를 공유한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지만 공유 부엌이라는 것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시도도 하고 있고 우리 수원처럼 미리네 식당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돈을 미리 좀 기부를 해서 식당에다 기부를 하면 5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그 식당이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취약계층이나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와서 식당 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공유 방법이 있어요. 공유냉장고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원은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면서 이게 좀 진화가 되면서 공유 부엌이나 공유 식당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 부엌이나 공유 식당은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고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기 되게 힘들어요. 공유 냉장고 좀 쉬운 편이고 공유 부엌이나 공유 식당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공유 냉장고 안에도 공유지의 비극이 있어요. 이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자꾸 저축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계셔갖고 와서 막 구루마 가지고 와서 그냥 막 싹쓸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의 관리자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일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막 가끔 싹쓸이 할 때도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일종에는 좀 단호하게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가져가서 음식 먹고 내일도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져가서 집에 저장할 필요도 없는데 집 앞에 있는 냉장고들이라서 그냥 이제 그런 본능들이 있더라고. 자꾸 집에다 쌓아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방지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에서 지적하는 건데 이게 공유냉장고가 너무 이제 취약계층들한테 시혜적인 냉장고가 아니냐라는 건데 그래서 공급자 공유 따로 시혜자 사용자 따로라는 현상이 실제로 우리 수원에 한 70% 이상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이제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라고 제가 만든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정상적인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사 선생님들은 그 먹거리를 이제 공급이 딸리고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좀 고민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밸런스를 이제 유지하는 냉장고들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공급자보다는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또 상호 공유한 인원들이 증가하면서 어떤 하나의 그 마을의 관행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되는 초기 냉장고들은 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이제 소위 가져가시는 분도 한 개씩 가져가고 왜냐면 내일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공유냉장고가 SDG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4번 수원과 이제 UN SDG를 보면은 2번, 12번, 1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게 공유 부업인데 음악 종합복지관에다 저희가 이제 공유 부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지속협의 일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리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요리도 같이 하고 학생들을 대해서 요리도 같이 해서 여기서 이제 남는 음식을 공유냉장고에 공유도 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이전에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배정을 해서 이제 공유 부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미리네 식당인데 공유 식당이죠. 요거는 저희 지역에 이제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일부 기부를 하고 취약계층들이 요 지정된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린 식당을 현재 이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은행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이제 기부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인데요. 공냉장고의 특징과 이제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냉장고를 운영하면서 과연 이게 공냉장고 스스로 돌아갈까라는 이제 그 의심을 했죠. 과연 이게 될까? 근데 되더라고요. 공유가 먹거리 공유의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 지원 조직이 그렇게 크게 에너지가 안 들어가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만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마을 안에서의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먹거리 공유 자기 순환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수원은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든 공유에는 규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용자 동의 규칙이 만들어져서 그걸 부착하고 운영을 합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그 다음에 지역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역할이 유효하다. 저희 이제 수원의 도시농업 네트워크, 뭐 그린 트러스트, 다양한 건강 먹거리나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들이 공냉장고를 열심히 지원하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식생활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안전 교육도 시키고 실제적으로 먹거리를 공유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매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주간 지원 조직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주간 조직 장점이 들어가 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행정의 역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수원 행정이 우리 공유냉장고를 위해서
저희 지속협회 인력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 명. 인력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냉장고 설치하다 보면 그 공유 면적, 그 수원시 시유지에 점유를 할 때가 있어요. 냉장고가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 허가를 시가 해줍니다. 점유 허가를. 그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공유냉장고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줘요. 거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북지역협의체죠, 옛날. 그 다음에 뭐 생활 분야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라고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월 10만 원씩 지원도 하고, 또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냉장고를, 마을 안에 있는 공유냉장고를 법정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동의해서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건설가, 건축가가 공유도로를 점유하거나 그러면 그에 대한 허가를 해주고, 소방도로에 대한 저촉은 없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해 줘갖고, 이런 분들은 행정적 지원들을 행정이 해주고, 저희가 그것들을 요청을 해요. 또 행정에다. 그다음에 홍보도 도와주세요. 홍보도 행정이. 이 공유냉장고 어떻게 운영돼 홈페이지에다 실어주고, 직접적 예산 지원은 안 하지만 이런 간접 지원 방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이 지원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또 현장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뭐 지원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예산이나 지원이나 필요했으면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부자들을 찾아내고, 이런 역할을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적경제, 현재 수원시는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냉장고를 기부하고 있어요. 수원시는 한 대에 한 50만 원 정도,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 냉장고를 현재 한 20대 이상 그 사회적기업협의회가 모여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매년 저희 새로운 냉장고를 전부 기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지속협회에서는 특별히 공냉장고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 인력과 관련된 거 외에는 거의 예산들이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전부 기부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장점이 이제 검증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 그다음에 마을 안에서 먹거리를 공유하거나 서로 나누어 먹는 문화훈련이 진화되고 갖고 있고, 마을 안에 먹거리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사람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5명의 사람을 남겼고, 지금 4개가 더 시청이 들어와 갖고 이제 30개가 되는데, 이제 사람을 아주 자원성이 높은 우리 공냉장고 관리자 선생님들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람을 남겼다. 이런 이제 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저기 공냉장고 관리자들을 선생님들의 이제 태도나 행동을 보면은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매우 행복해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자부심을 여기면서 거의 뭐 직업적으로 공냉장고를 관리하고 계시고, 뭐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라든지 아주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현장에 갖고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뭐 얘기를 하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이건 와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수원에 와서 공냉장고 선생님들 만나 보시면 이분들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공냉장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이제 사람을 남겼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갖다 놓으면 바로 없어지고, 그래, 그런 데 대해서 내가 그래,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다들 맛있게 갖다 드시는가 보다, 그런 보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에게 공유냉장고란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것에.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좀 느려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공유냉장고, 우리 생갈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냉장고하고 우리 드레생역 앞에 이제 갖다 놓으면 바로 없어지고, 그래, 그런 데 대해서 내가 그래,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니지만 다들 맛있게 갖다 드시는가 보다, 그런 보람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저에게 공유냉장고란 감사해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모든 것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좀 잘 네, 안 보였죠? 네네네, 잘 안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예, 소리는 뭐 들려갔고요. 네. 예. 그 혹시 혹시 네, 질문하고 예, 예. 네, 질문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그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그 질문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재미가 없었나 봐요. 뭐 아닙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근데 김정분 질문인 네네, 질문해 주세요. 저 김정분인데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그다음에 그 공유 냉장고 여보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다시 말씀해 예, 목소리가 안 주세요. 들리네요. 예. 공유 냉장고가 24시간 운영이신가요?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은 이용이 못 하나요? 사실은 타 지역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자기 지역의 공유냉장고가 여기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그 바로바로 이제 대도시들이 붙어 있잖아요. 옆에 뭐 화성, 뭐 용인, 뭐 오산, 뭐 안양, 군포 뭐 이런 거 붙어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사실은 좀 많이 타다 보니까 타도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지역에는 없냐 이렇게 문의들이 많이 오고 일부에서는 이제 공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는데 이제 저희 수원까지 와갖고 공유하기는 좀 그래서 한번 제가 어떤 경우는 이제 화성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제가 동사무소 설치하지 말라 그러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설치한 데도 있고 이천도 관공서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갖고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홈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보시고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 이렇게 와서 또 먹거리들 나눠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네. 네. 부장님들 24시간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활동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그 새벽에도 거기 냉장고가 이게 형광등이 들어와요. 네네네. 그래서 운영이 되고 무인으로? 예, 무인으로 들어가고요. 와서 그럼 밤에는 무인으로? 예, 무인으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낮에만. 저희가 냉장고에 공유를 보통 하면요. 네네. 1시간 이내로 다 없어져요. 예, 없어지고 이제 우리 관리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새벽에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와서 밤늦게 아마 공유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는 이게 이제 아침까지 남아 있는 음식물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나 남아 있는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혹시나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혹시나 남아 있는 그런 것들. 저희가 하루를 못 넘겨요. 음식물을 공유를 하면은 남는 게 없군요. 예, 90% 이상이 그냥 1시간 길어야 2시간 이내로 거의 다 없어지고. 너무 이제 잘 갖고 가셔서 잘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 모자라서 이제 모자라요. 뭐 어떻게 보면 네. 모자라요. 네. 너무 운영이 네, 잘 답 되고 계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네, 답 잘 들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원 전체 시민들이 이렇게 무료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되게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시민 정신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엄청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정신 건강이 되게 약간 업그레이드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되게 잘 들었습니다. 김정부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네. 김정부 선생님 말씀대로요. 네. 아까 제가 이제 공인냉장고 운영자 선생님들이 되게 행복해 하신다 그러잖아요. 네네. 예, 진짜 행복해 하세요. 이게 이제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저희 공유 주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강릉에 그 공유 주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이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저 강릉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 공유 주방 말씀하시는 거죠? 유천택지에. 유천택지예요? 예.
유통 유선택지에 택지는 제가 잘 공유주방이라고, 예.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단체에서 아마 공유주방이라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그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공유 아, 주방 나오고 아까 공유 뭐 식당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다른 분들이 같이 뭐 모여서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네, 강릉시에서 아직은 안 하시는 거죠? 네네네.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여기 그럼 이게 이 냉장고 이게 뭐 나중에 뭐 수리나 아니면 뭐 이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다 뭐 후원을 받아서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뭐 예, 계속해서 네. 전기세는 본인들이 관리자 본인들이 다 내고 있어요. 전기세를. 어, 그러니까 저희는 해주는 거는 네네. 냉장고를 기부받아 갖고 기부 저희가 받아서 지원해 기부받아서 주는 지금 저희 거니까. 창고에도 지금 이제 5대를 갖고 있는데 음, 이제 자녀가 5대가 남아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해주는 거 외에는 음,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음, 월급을 드리는 것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해주는 거는 자원봉사로. 네. 하루에 다음봉사 2시간을 인정을 해줘요. 음, 자원봉사 점수 2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 하고 그런 거 외에 뭐 전기세를 내거나 뭐 이런 음. 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다 이제 본인이. 예. 그리고 저희가 공냉장고를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네. 세 그게 제일 분의 중요하거든요. 세 분의 저기 공동 운영 관리위원이 있어야 돼요. 세 음, 명에. 그래서 음, 그중에 한 명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대표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세 분의 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래야지 이게 명단 관리가 제출해야 되죠. 돼요. 예, 명단을 관리가 제출해야 돼요. 되니까. 예, 예. 아,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를 안 해드려요. 아, 음. 저희도 강릉에서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이제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문의도 드리고 해야 되겠네요. 예, 와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예. 네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강릉에서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좀 자그맣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그, 하고 운영을 보셨군요. 아직, 아, 운영을 해 보셨는데 하다가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아, 안타깝습니다. 네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질문을 봤더니 음식물이나 제품 유통기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써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네. 예, 저희 우리 관리자 선생님들이 네. 유관 검사로 또는 거기 이제 그 제품 유통기한 관리를 봐요.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라든지 혹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보통 오전 오후 수시로 이제 수시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저희가 원재료로 많이 공급이 돼요. 원재료로 네네. 야채라든지 원재료 공급이 되면은 우리 그 공냉장 관리하시는 손님 직접 요리를 해서 용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용기를 그것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용기를 뿌리거든요. 냉장고에다 그 관리자 선생님들한테 몇 박스씩 갖다 드려요. 그러면 제가 유리병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이제 플라스틱 통도 제가 이제 쭉 뿌렸는데 거기다가 뭐 콩자반을 만들어 갖고 한 20개를 이렇게 소분을 해서 또는 쌀도 들어와요. 쌀도 막 1,000가마씩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가 쌀을 막 한 냉장고당 20포대씩 쫙 뿌려요. 뿌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걸 소분을 해서 또 이렇게 공유하고 아니면 우리 저기 매니저 선생님들이 지역의 취약계층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직접 배달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 공인냉장고에 26개 공인냉장고가 일종의 전달 체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신가요? 아, 여기 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아, 네네네. 냉동식품 냉동식품, 얘기하고 네, 식품도 같이 운영, 네,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리시는군요. 예, 예. 냉동식품도 그 같이 운영하시는지. 네. 저희가 초기에 냉동식품이 좀 양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냉동고를 우리 지속협에 갖고 있는데 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냉동고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은 아, 공유를 시켜보더니 그냥 다 1시간 내로 나가기 때문에 네네네네. 오래 냉동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 이제 저희 그 창고에 냉동고가 있는데 네네네. 그냥 그 냉동식품이 이제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음, 하여튼 냉동식품 공유를 하고 있어요. 예. 음. 그 그다음에 상인들의 주변 항의 상인들 항의, 예, 네. 실제 상인들의 항의가 없습니다. 예, 아, 상인들의 그래요? 항의가 없고 대략 상인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아, 이제 수원에 정자시장이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정자시장에 거기 이제 주차장 입구에 네. 공냉장고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음, 여기 그 정자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 음,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모여서 매일 음. 뭐 그러니까 예를 아마 들어서 이런 게 공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취지나 목적이 잘 예, 설명이 잘 돼서 그런가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막 돼지고기도 뭐 엄청 들어오고 매일 콩나물 뭐 박스로 들어와서 부녀회장님이 그걸 이제 아, 소분해서 그래서 전체 공유냉장고 도움을 더 중에서 많이 주시는군요. 예, 그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냉장고는 상품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혹시 뭐 또 여기 채팅으로도 해주셔도 되니까요. 네네. 없으신가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멀리서 온라인이지만 되게 좋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종학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제 나중에라도 생기시면 단톡방에 내용을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신 문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네, 모두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